중국이 또 보복할까요? 마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드 보복처럼 말입니다. 요즘 중국은요, 연일 말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황구시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황구시보가 공산당 기간지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말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이 아태 국가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잃게 할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기회만 있으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그 국가들을 결국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말입니다. 아태 지역 국가라고 했으니까 어딜까요? 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 4개국밖에 없어요. 이 4개국밖에. 이 4개국에게 사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경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황구시보는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쉽게 말하면 나토에 대한민국이 왜 참석했어? 거기 참석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라고 봅니다. 사드 기지를 성주에 만들었을 때 보복한 것과 똑같은 또 그런 보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리미리. 여러분, 우리가 사드 갈등 때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보면 중국은 그렇게 피해가 안 났습니다. 1조 1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나서 GDP 대비 비중은 0.01%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8조 5천억 정도의 어떤 손실이 나서 GDP 대비해서 0.52%가 빠졌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수출이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도 7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뭐 문화 콘텐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도 87억 2천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 이런 보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우리는 이미 해야 합니다. 이제 중국하고는요, 아마 상당 기간 냉랭한 기운이 감돌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대비 못하면 솔직히 큰일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을 중국이 쓰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한국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11억 달러가 적자가 났고요. 6월 달에는요 12억 1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40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작년에 160억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턱없이 줄어드는 숫자예요. 그런데 중국의 보복까지 뒤따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충격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출 중에 26.8%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홍콩을 통한 수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예. 지금 작년부터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많은 기업들이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23.4%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수출은 15.4%까지 늘었고요. EU에 대한 수출도 10% 두 자릿수를 결국 넘겼습니다. 10.8%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수출을 빨리 다변화하고요. 사실 중국이 저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은 더 늘어난다는 뜻이 돼요. 다른 쪽은. 그래서 수출 다변화를 시켜가면서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격차의 어떤 전략으로 중국을 따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많다고 의존하고 또 고개 숙이면요. 결국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체 수출로 봐서는 경제 속국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차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 빨리빨리 줄여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6월 한 달 기준 2022년 6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수출도 보면 129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0.8%. 반면에 미국은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2%가 늘었고요. EU도 2.4%, 아세안은 16.7%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세안 정책, 특히 말입니다. 아세안 중에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인력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보다는 인도네시아. 사실 말입니다. 세계 인구 대국 이러면 중국 다음에 인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수치적으로는 미국이나 브라질이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인도네시아의 섬, 수많은 섬들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까지 다 합치면 인도네시아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게다가 자원도 풍부하죠. 노동력도 풍부하죠. 그러니 아세안 국가들 중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략도 아주 강화돼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경제를 볼모 삼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그렇게 위협하는 거 이제 서서히 끝나갈 때가 와야 됩니다. 우리하고 수출을 단절했을 때 중국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초격차 전략, 저는 아주 적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국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대한민국의 자존을 세우지 않을까요? 아직도 4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는 길밖에 없습니다.